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좀 뭔가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네, 뭔가 좀 새롭습니다. 어찌 된 일이죠? 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하고, 전문가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는 말을 하는 그런 코너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구독자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을 얘기해보는 그런 코너를 좀 신설하면서 뒤에 분위기도 좀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구독자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실패담이 있다면 좀 신청을 해서 공유를 해달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글을 보내주셨어요. 네.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에 빌어. 그렇죠. 해야겠죠. 네. 앞으로도 좀 뭐 어색하거나 아니면 좀 쑥스럽거나 아니면 좀 속된 말로 쪽팔리거나 뭐 이래서 네. 아직 사연을 보내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과감하게 내 사연도 공유를 하고 이 사연을 통해서 다른 구독자들에게 좀 타산지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연을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저는 서초구 관내에 실거주형 아파트 한 채, 투자용 아파트 한 채, 총 12억의 주택을 대출 9억을 일으켜서 구매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형 아파트를 내놓게 되었는데요. 웬만하면 바로 잘 팔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죠. 되돌아보면 지금과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르는 이자를 어찌하지도 못한 채 매달 은행에 돈을 바치고 있었죠. 한 채씩 6억짜리 두 채를 샀는데 대출을 9억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대출 규모가 75%인가요? 네. 진짜 대출 비중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게 연끌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 돈은 3억밖에 없는 거잖아. 3억을 가지고 집을 두 채를 샀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말로는 이제 실거주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무리해서 이제 집을 샀는데 집값이 잘 안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제 바로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두 채 정도를 살 정도면 그래도 집값이 꽤나 올라가고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막 팔자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나보면 2021년 전반기까지는 계속 오르는 분위기였다가 가을 되면서부터 갑자기 딱 얼어붙는 느낌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 산 거예요. 비슷하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되는 느낌이 나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채만 샀어도 한 채만 샀어도 약간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무리해서 두 채를 사고 나니까 빨리 한 채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채를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올라갈 때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올라갈 때의 상황만 생각하면서 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저 사는 것처럼 파는 것도 잘 팔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잘 팔릴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팔릴 것 같으니까 파는 거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이 사고 팔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 안 팔리니까 이제 이거가 덜컥 이제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니까 또 외벌이어서 남편 월급만으로 모든 생활비와 이자, 원금 상환을 충당했어야 되는데 정말로 힘들었다. 연간 이자가 5천만 원 정도였다. 그럼 한 달에 한 400만 원 좀 넘게 나는 그렇죠. 거죠. 42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니까 개인 연금과 보험을 모두 깨서 돈을 마련했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살짝 낮게 집을 내놓았어야 되는데 본전 생각에 쉽사리 가격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힘들더라도 버티면 누군가는 나타나겠지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들어도 이게 낮게 집을 내놓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사람들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의 못 팔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공감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닥치면 네. 진짜 이게 싸게 파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을 산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여기서 내가 몇 억을 싸게 팔면 내가 그동안에 했던 행동이 진짜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손실을 줄이고자 그때부터 노력하는 거예요. 시세에 맞춰서 팔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싸게 팔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시세보다 약간 싸게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네, 약간 싸게 내놓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무런 그 뭔가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들질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매도자의 매수자의 생각이 정말 다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년이 흘렀던 거예요. 네. 이런 상태로 2년이 흐른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도 닥치고 남편의 주 업종도 경기 여파를 이길 수 없어서 도저히 버틸 수 없더군요. 저도 부업을 하고 남편은 투잡까지 하며 돈을 마련했는데도 생활비가 쪼달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강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결국 매수 시점 대비 총 3억을 손해보고 아파트 두 채를 모두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이자만 월 420 정도를 낼 정도면 대기업을 다녀도 사실 이거를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1억 정도만 돼도 실수령액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세금 빼고 나면은 뭐 월 한 800 네. 좀 안 되거든요. 월 이자가 420이 나가면 반이 뚝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버텼는데 이 매수 시점 대비 3억을 손해봤댔잖아요. 네. 이게 총 12억에서 자산 3억을 가지고 대출을 9억을 받은 건데 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3억이.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지금 손해보고 아파트 두 채를 팔고 나서 결과를 보면 자기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날린 것이 되죠. 그렇죠. 건강도 잃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실거주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무조건 사실 버텨라라고 얘기하고 막 사라고 종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 근데 이 상황이 되면 실거주가 진짜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실거주가 더 힘들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라도 그냥 팔아야 되는 거죠. 어떤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왜 파냐? 버티면 오른다. 네, 버티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버티고 오르는 상황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이런 상황을 전문가들은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 상황에 처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버티면 오른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보면 이제 오르거든요. 시세를 보면 오르긴 오르죠. 우상이 오르니까 없는데. 거봐 올랐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누르시고요. 네. 마지막 얘기가 남았어요. 그 뒤로 더 후회되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너무 지친 나머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도 처분하고 수도권 외곽 전세로 옮겼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였어요. 서초구에 집까지 있지, 실거주 집까지. 네. 매도를 한 그러니까 거예요. 다 매도를 네. 하고 이제 무주택자가 되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사이클을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네. 이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때 왜 팔았지? 좀만 더 버티면 네. 돈 벌 텐데. 근데 이런 과정을 아니까 누군가 매수자만 나타나기만 해도 여기서 해방될 수 있다. 약간 그렇죠.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이니까 지금 다음에 이 집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생각은 사실 그냥 뭐 포기 상태가 그쵸. 되는 거죠. 그냥 빨리 지금 하루하루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이 부분은 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딱 읽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 뒤로 제가 헐값에 팔았던 집들이 꽤나 오르는 것을 보고 사이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때 상처받았던 마음이 회복되지는 않아서 집을 소유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에 없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이분은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도 아직도 집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이제는 그냥 아예 갖지 않게 되는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거.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서 그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작년, 21년 이 정도의 그 사이클이
였지 않나 싶어요.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그렇죠. 예, 2007년에 집을 사서 이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분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이제 처해가는 사람들이 네. 바로 2021년, 22년에 이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 연끌 대출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겪으실 분들도 앞으로 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긴 해요. 네. 만약에 제가 실수를 해서 뭐 연끌을 해가지고 상승장 꼭대기에 집을 샀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처해서 집을 팔려고 할 때, 그럼 이때 저도 시세보다 1억, 2억 싸게 내놓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찌됐든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야 팔릴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의지만으로 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실패담을 겪지 않으려면 네. 분명히 나에 대한 뭔가 기준이, 시장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왜 2007년에 집을 샀냐. 그걸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왜 바닥에서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이때 팔은 거니까. 그럼 이때가 이제 한참 막 바닥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왜 팔았는지 이걸 복기를 하면서 실패를 겪었으면 이걸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반드시 사이클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사실 보면 서초동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들어가고 싶은, 사고 싶은 아파트였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서초동 아파트 샀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거 사가지고 버티기만 하면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입지가 최고야라는 이런 말을 조금은 좀 순위를 뒤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딱 이 내용을 보니까 입지보다 그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 그 시기.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그러니까요. 시장의 흐름을 익히는데 가장 좀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셔서 다음에는 꼭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기를 내줘서 이렇게 자기 어려웠던 과거를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여러분들도 좀 용기를 내셔서 자기 어려웠던 상황들, 처해 있던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다른 구독자분들이 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돈이 걸린 부분은 저는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패를 여러 번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돈에 있어서 실패를 하잖아요. 다시 일어서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런 코너를 마련한 것도 제가 이런 얘기는 진짜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수없이 얘기했는데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직접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코너를 통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실패를 하지 않게 주의하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좀 정말 타산지석, 그 인사이트를 좀 배워가면서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